한국 원유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2026년 5월 24일 한국무역협회의 4월 K스티 통계가 공개됐고 이 안에는 시장이 그동안 짐작만 하던 변화가 숫자로 정확히 찍혀 있습니다. 2026년 4월 한국 원유 수입량 846만 톤, 전년 대비 마이너스 23%, 사우디 수입 214.6만 톤, 미국 수입 214.5만 톤, 즉 사우디 플러스 미국이 한국 원유의 투톱으로 올라온, 그리고 이 변화 뒤에 시장이 잘 안 보고 있는 숨은 이슈 3가지가 깔려 있어요. 한국 정유사 설비가 중동산 중진류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 비축유 자체가 중진류에서 경진류로 바뀌고 있을 가능성, 거리가 2배 이상 멀어지면서 유조선 시장이 이상 신호를 내고 있다는 점. 오늘은 이 변화를 단순한 무역 뉴스가 아니라 한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움직이는지 관점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보고 갈게요. 2026년 4월 K스틱 기준 한국 전체 원유 수입 846만 톤, 전년 동월 2025년 4월 1096만 톤, 감소량 마이너스 250만 톤, 약 마이너스 23%, 1톤이 약 7.33배럴이니까 약 1832만 배럴이 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플러스 중동 공급 차질의 충격을 대체 도입으로 다 메우지 못한 게 이제 통계로 찍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우디에서 들어온 양은 214.6만 톤, 미국에서 들어온 양 214.5만 톤, 차이는 단 0.1만 톤, 사실상 동률. 이 두 나라에서 들어온 물량을 합치면 한국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한국 원유 지도가 중동 위주 사우디 플러스 미국 투톱으로 사실상 재편된 거예요. 미국 쪽 데이터도 같이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합니다. 미국 전체 원유 수출 2026년 4월 하루 520만 배럴, 봉쇄 전인 2월 하루 390만 배럴, 30% 이상 급증. 미국 정제유, 디젤 항공유, 휘발유 수출은 하루 820만 배럴 사상 최고치.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전년 대비 플러스 75.8% 폭증.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자리를 미국 셰일 오일과 정제유가 빠르게 메우고 있다는 게 이번 K스탯 통계의 1차 결론입니다. 한국 정유사 설비는 중진류 전용 공장에 가깝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미국산 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한국 정유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동산 원유는 황함량이 높고 점도가 높은 중진류, 미국산 셰일오일은 황함량이 낮고 점도가 낮은 경진류. 한국 정유사들은 자원 빈국이라 저렴한 중동산 중진류를 사다가 다양한 석유 제품을 뽑아내는 고도화 설비에 수조 원을 투자했어요. 탈황 설비, 중진류 분해 시설, 황매수, 잔사유 처리 등 이런 설비는 중진류를 잘 깨서 고부가 제품을 많이 뽑는 데 최적화돼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중진류 투입 시 고부가 제품 비중 약 70%, 경진류 투입 시 고부가 제품 비중 약 40%. 쉽게 말해 중진류 한 배럴에서 100원어치 부가가치가 나온다면 경진류 한 배럴에서는 57원 정도밖에 못 뽑는 구조예요. 업계에서는 이 차이를 이렇게 정량화합니다. 10만 배럴 처리 기준 중동산 vs 미국산 약 50만 달러 수익 차이. 여기에 황 문제도 같이 와요. 황은 비료, 황산암모늄, 정유반도체, 공정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원료인데 중진류 투입 시 황 생산량 하루 약 1,800톤, 경진류 투입 시 황 생산량 하루 약 100톤. 차이 약 1,700톤 일감소. 이미 중국이 황산 수출을 막아둔 상황에서 원유 자체가 경진류로 바뀌면 황공급도 추가로 줄어드는 이중 충격이 발생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미국산이 사우디산을 대체했다지만 정유사 손익 입장에서는 수익성 플러스 부산물 동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미국산 경진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정유사들의 비명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에요. 수익성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항의를 시작하는 게 정유업계인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분위기가 묘하게 조용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해석 가능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스왑제도입니다. 스왑제도는 이렇게 작동해요. 한국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합니다. 그 원유가 한국에 도착하지 않아도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에서 같은 양을 먼저 정유사에 내줍니다. 나중에 정유사가 확보한 원유가 한국에 도착하면 그 물량으로 비축유 저장고를 다시 채웁니다. 평시에는 시간 차이를 메워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 결정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장고에 쌓여있던 비축유는 중동산 중진류, 정유사가 새로 확보해 채워넣는 원유는 미국산 경진류. 즉, 수압이 단순한 시점 차이 메우기가 아니라 유종 자체를 바꿔치우는 통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관련된 2가지 발언이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 공정 운영을 위해 중진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대전제는 변함없이 유효하다. 산업통상부 장관 국회 답변. 경질류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두 발언을 같이 읽어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정유사, 우리는 여전히 중진류가 필요하다. 정부 경질류 처리 설비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즉, 현재 시스템은 단기 비축유에서 중질류를 정유사에 내주고 새로 들어오는 경질류로 비축유를 채우는 유종수와 중기 경질류 처리 가능한 설비 전환을 정부가 지원. 이 가설이 맞다면 매우 중요한 함의가 생깁니다. 한국 정부 비축유의 유종 구성 자체가 중질류, 경질류로 바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비축유가 경질류로 바뀌면 진짜 비상 상황 때 고도화 설비 적합도는 어떻게 되는가? 향후 호르무즈가 다시 막힐 경우 중질류 부족 충격이 더 크게 올 수 있지 않은가? 정유사의 장기 마진 구조는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는가? 이 부분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시나리오 차원에서 봐야 할 변수이지만 한국 에너지 안보의 진짜 숨은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숨은 이슈, 톤마일 폭증과 유조선 시장의 이상 신호. 또 하나의 숨은 이슈는 유조선 시장입니다. 거리부터 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사우디 한국 부산 약 11,000km, 대형 유조선 VLCC 기준 약 20일 항해, 미국 걸프만 부산 파나마 운하 경유 약 19,000km, 미국 걸프만 부산 희망봉 우회 약 25,000km. 그런데 한국이 원유를 도입할 때 쓰는 배는 거의 한 번에 200만 배럴을 운송하는 VLCC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문제는 VLCC가 너무 커서 폭이 60에서 68m, 파나마 운하 통과 한계는 49m, 즉 VLCC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희망봉을 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톤마일 개념이 등장합니다. 톤마일 이화물량 이동거리. 사우디 부산 거리 11,000km, 미국 부산 희망봉 우회 25,000km, 단순거리 기준 약 2.3배. 같은 양의 원유를 받으려면 배도 그만큼 더 많이, 더 오래 굴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조선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추정이 가능했는데 이게 실제 가격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에서 2026년 VLCC 가격 그래프를 보면 하늘색 선, 신상 VLCC 가격, 황색 선, 5년 된 중고 VLCC 가격. 최근 이 두 선이 역전됐습니다. 5년 된 중고 VLCC 가격이 신상 VLCC 가격을 넘어선 거예요. 차로 비유하면 5년 된 중고차가 새 차보다 비싸진 상황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상 VLCC는 조선소 캐파가 꽉 차서 지금 발주해도 2에서 3년 뒤에야 인도. 5년 된 중고 VLCC는 당장 받아서 바로 운임을 벌 수 있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리세일 선박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리세일 선박 조선소에서 인도 받기 전에 배파는 신상 선박. 아파트로 치면 분양권 전매에 해당. 즉 신상이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배가 가격이 가장 높게 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가격 흐름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VLCC가 모자라다. 그리고 한동안 모자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돼도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수입국은 이미 중동 의존도 줄이기와 공급선 다변화를 본격화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미국, 서아프리카, 남미산 원유 비중이 구조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는 톤마일 유조선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무엇을 봐야 하나? 이제 이 흐름을 한국 시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무역 통계가 아니라 정유조선 해운 전력으로 이어지는 자금 이동 신호입니다. 직접 수혜 라인 조선. 가장 두꺼운 수혜 자리는 조선입니다. 중고 VLCC 신상, VLCC 사실상 리세일 분양권 가격까지 뛴 상황. 조선소 캐파는 이미 꽉 찼고 신규 발주가 2에서 3년 대기. 이건 한국조선 빅3에게 가장 우호적인 그림이에요. 대표 종목 HD 현대중공업 VLCC LNG선 셔틀탱커 신조라인의 핵심. 삼성중공업 LNG선 셔틀탱커 강자. 하나오션 VLCC LNG선 해양 플랜트 라인 동시 노출. 여기에 현대미포조선 중형탱커 MR탱커 라인. 정제유 수출이 늘면 직접 수혜. HD 한국조선해양그룹 지주 레벨 수혜. 이 라인은 호르무즈가 풀려도 톤마일은 안 줄어든다는 한 줄에 가장 길게 수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수혜 라인 해운 운임 톤마일. 배가 모자라면 운임이 오릅니다. 유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운임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사이클이에요. 대표 종목 HMM 컨테이너 비중이 크지만 글로벌 해운 사이클의 대표 종목. 펜오션 벌크선 중심이지만 운임 사이클 동조. 대한해운 가스선 탱커 노출. VLCC 운임을 직접 받는 한국 상장사 비중은 크지 않지만 해운 운임 사이클 전체가 들리면 같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수혜 라인 정유 정제 마진 단. 종목별 차별화 필수. 여기서부터는 조금 미묘합니다. 미국산 경질유 비중 확대 고부가 제품 수율 하락, 황생산량 감소 부산물 매출 압박. 단 정제 마진 자체는 글로벌 공급 부족 구간에서 강세. 즉, 정유주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정제 마진 플러스 재고이익 레버리지가 큰 회사에 차별화된 수혜가 들어옵니다. 대표 종목 S-오일, 사우디 아람코 모회사, 중동산 중질유 안정 확보 플러스 정제 마진 레버리지, GS 칼텍스 지주, 정제 마진 플러스 윤활기유 비중, SK 이노베이션 정유 플러스 윤활유 플러스 배터리 분리, 정제 마진 레버리지 플러스 구조 조정 모멘텀. S-오일은 특히 중질유 확보 능력 자체가 차별화 포인트라는 점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리입니다. 구조적 수혜 라인, 가스 전력 인프라. 원유 변동성이 커질수록 LNG 도입 단가 재산정, 가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가같이 동반됩니다. 대표 종목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안보 플러스 LNG 도입 단가 재산정 모멘텀, 두산 에너빌리티 SMR 대형 발전 데이터 센터 전력 동시 수혜, HD 현대일렉트릭 LS ELECT RIC 효성중공업 변압기 송배전 인프라, LS 가온전선 대원전선 전력 케이블 구리 수요. 이 라인은 원유 지도가 흔들릴수록 가스 전력 비중이 커진다는 흐름과 직접 연결됩니다. 같이 봐야 할 리스크 라인. 원유 변동성 확대는 비용 부담이 큰 업종에는 그대로 충격이 됩니다.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유류비 비중 25에서 30%, 환율과 동시에 자극받는 자리.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나프타 단가 부담 플러스 글로벌 수요 둔화. 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합성고무 카본블랙 원가 부담, 고 PER 성장주 일부, 육아 인플레 재점화 신호와 겹치면 외국인 매도 1순위 자리에 들어감.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 원유 지도가 중동 중심에서 사우디 플러스 미국 투톱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 뒤에 시장이 잘 안 보는 숨은 이슈 3가지가 깔려 있다. 정유사 설비는 중질유 전용에 가까운데 들어오는 원유는 경질유로 이동 중. 비축유 자체가 중질유, 경질유로 수합되고 있을 가능성. 거리 VLCC 캐파 리세일 가격 역전이 보여주는 구조적 유조선 부족. 이 흐름에서 한국 증시가 받을 신호는 3가지로 정리됩니다. 가장 두꺼운 수혜조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 운임 사이클 수혜해운, HMM, 페노션, 대한해운. 차별화 수혜정유, S-오일, GS, SK 이노베이션. 구조적 수혜 가스 전력, 한국가스공사,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LS ELECT RIC, 효성중공업, LS 가온전선. 리스크 변동성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타이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고 PER 성장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호르무즈가 풀린다고 해서 이번 변화가 원래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번 중동 위험을 경험한 수입국은 다시 100% 중동 의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미국 서아프리카 남미 원유 비중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유조선 수요도 구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번 사이클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재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본인의 보유 종목을 남겨주시면 이번 한국 원유지도 재편 플러스 유조선 부족 사이클 시나리오에서 직접 수혜 자리인지 차별화 수혜 자리인지 리스크 자리인지 다음 영상에서 흐름 기준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유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조선해운, 정유가스, 전력항공, 화학까지 한국 산업 전체에 줄을 다시 세우는 변수예요. 저는 오늘 밤 VLCC 운임 차트 한 번 더 보고 조선주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포지션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